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63호 제1면 기사입니다. 장애인 고령자의 무인 민원 발급기 이용이 편해집니다. 앞으로는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과 노안 등으로 시력이 약해진 고령자도 무인 민원 발급기 이용이 편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은 장애인 및 고령자가 무인 민원 발급기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정보 처리용 무인 민원 발급기 키아스 표준규격 이하 표준규격을 개정 1920년 11월 10일 개정 1921년 7월 1일 시행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읍면동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철도역 터미널, 은행 병원 등에 설치된 무인 민원 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 등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민원서류, 현 90종 서비스를 발급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무인 민원 발급기 한 대당 발급 건수는 6,409건으로 전년 동기 5,778건 대비 10.9% 증가하였다. 이렇듯 무인 민원 발급기를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과 고령자는 무인 민원 발급기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규격은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 기능을 강화하여 무인 민원 발급기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선택규격 2종, 화면 확대 기능, 휠체어 사용자 조작 편의 기능을 필수규격으로 강화하여 필수규격이 종전 5종에서 7종으로 확대된다. 저시력자 및 시력이 감퇴한 고령자 등을 위해 화면 확대 기능을 추가했고, 무인 민원 발급기 높이를 1220 이하로 낮춰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음성인식 기능을 선택규격으로 추가하여 터치스크린 화면의 버튼을 조작하지 않고 음성으로 민원 서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현재 선택규격으로 제공되고 있는 신용, 체크, 카드 결제 기능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모바일 간편 결제 기능을 선택규격으로 추가하여 발급 수수료 납부가 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다수의 민원인이 공동 사용하고 있는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차 감염 등의 예방을 위한 비접촉식 터치스크린 기능과 NFC, 니어필드 커뮤니케이션, 근거리 무선 통신, QR코드 리더 등 데이터 통신 기능도 선택규격으로 추가했다. 한편 개정된 표준규격은 제품 개발 및 성능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2021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보혁신조직실장은 장애 유무나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무인 민원 발급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면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90종의 발급 서비스를 늘려 손쉽게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장애인 증명서 스마트폰 이용 모바일 발급 서비스. 앞으로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유공자증 장애인증이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자격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기존 주민등록 등 초본 병적증명서 등 13종에서 10종을 추가한 총 23종을 11월 13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추가되는 전자증명서 10종은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 구보건증, 지방세납부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공장등록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연금 소득공제용 납부 확인서 등이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이 박물관, 고궁, 국립공원, 수목원 등 국공립시설이나 영화관 이용 시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자격 확인을 통해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건강진단결과서, 구보건증 를 전자증명서로 활용하면 서류 발급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보24에서 출력해서 제출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재산세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초자료인 공동주택가격 개별 공시지가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하다. 한편 행안부는 전자증명서를 11월 말 20종, 12월에 57종을 추가로 서비스, 누적 100종 할 예정이며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 전자증명서 사용 분야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보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로 국민의 불편이 대폭 감소하길 바란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전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최승원 의원, 장애의 편견 깨는 무장애 통합 놀이터 추진에 앞장서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 더민주, 고양8은 10일 진행된 경기도 축산산림국 공원 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장애 통합 놀이터 설치를 적극 주문했다. 최승원 의원은 경기도의 장애인 인구는 50만 명을 넘어섰고 이 중 14세 이하 장애인은 5만 3천여 명이다고 하면서 비장애 아동과 장애 아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터가 절실하지만 전국 6만여 개 놀이터 중 처음부터 장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조성된 무장애 통합 놀이터는 10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무장애 통합 놀이터란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장벽의 제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놀이터에서 놀되 동등한 주체로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경기도 조례가 있는데 개정 시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지금의 경기도는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의 장벽을 지켜만 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시군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공원이 차별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하였다.
또한 최 의원은 아이들에게도 장애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적극 당부하였다. 2020년 제4회 경기도 시각장애인 볼링대회 개최.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 김진식 관장,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소재 이하 복지관, 은 11월 3일 화요일, 5일 목요일 2일간 양주 백석 볼링센터에서 2020년 제4회 경기도 시각장애인 볼링대회를 개최하였다. 총 45명의 선수들이 TPB1, 전맹, 부문, TPB2, 세 통합부문, 슈퍼 약시 통합부문에서 기량을 펼쳤으며 경기 결과 TPB1 남자 부문에서 이수용, 경기도 평택, 여자 부문 신소연, 경기도 부천, TPB2, 세 통합부문에서 김병남, 경기도 평택, 슈퍼 약시 통합부문에서 김영훈, 경기도 오산, 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대회는 시각장애인 볼링 선수, 심판 및 운영진과 경기시각장애인연합회 양주시 지회장, 양주시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만 참석한 가운데 50명씩 2일간 경기도 거주 시각장애인들의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활성화의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 주트인 복지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준수하기 위해 발열 체크, 손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켰으며 대회 참가 인원을 1일 50명 이하로 하고 외부인과 관람자 없이 대회를 진행하였다. 김은주 경기도 의원, 코로나19 상황에 적합한 특수학급 장애 학생 교육 정책 요청.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셋째 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특수학교, 특수학급의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이 어려운 지금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되물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경기도 부천 화성우산 안산시흥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은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은 코로나 상황에서 장애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못하면 장애 학생을 돌보는 가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밝히고 교육지원청에 그에 대한 대응책을 물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관내 특수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쌍방향 원격 수업 진행 과정 등에 대해 검증하였다며 특수학교임에도 교사들이 직접 장애 아들을 위한 컨텐츠를 제작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원격 수업을 하고 있었다. 부모님들이 도와주시면 원격 수업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고 답하였다. 김 의원은 원격 수업에 기자재나 컨텐츠를 활용하는 것은 다행이나 코로나 상황에서 부모님들의 돌봄 부담이 늘어난 것 또한 사실이어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돌봄을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장애 학생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특화 사업인 긍정적 행동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주문했다. 각 기관에 따라서 비슷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원청 간의 사업 추진 실적이 차이가 많이 난다. 부천 같은 경우 9개교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나 한 개교에 머무는 곳도 있다. 많은 실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긍정적 행동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 학교와 소통하여 그 목적에 맞는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성과가 났으면 좋겠다. 라고 주문했다.